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정 갈등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이 출근 일성으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는데요. 의료계도 일단 환영하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과제, 이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회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장 김태구입니다. 네, 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발표된 2,000명 정원으로 인해서 아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와중에 긴급을 요하는 환자분들께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됨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을 처한 환자분들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유발한 정부는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부와 함께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동안 정말 너무나 큰 혼란이 있었는데 이 지난 정부에서 일단 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이 증원 전후로 되돌렸지만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는 진척이 더딘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실제적으로는 27년도에 의사수를 논의하는 것은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더라 그래도 트리플링, 복귀가 어려우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현장의 상황들을 본 이후에 과연 교육이 가능한지, 그렇다면은 의사 수를 어떻게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7년도 정원을 빠르게 진척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가야 할 텐데요. 의정 갈등 협상의 파트너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는데 일단 환영 입장 밝히셨습니다.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네. 예, 정은경 후보자께서는 그간 의료계에 오랜 시간 또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코로나 대처 방역 활동의 선봉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도 높으신 분이라 판단하고 최근에 후보자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의료 사태를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점, 그런 모든 점들이 의료계에도 적극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의료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다 맞물려서 저희 의료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호응을 높게 하면서 같이 사태를 빠르게 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네, 이 정 후보자는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협에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소통의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2,000명 정원 발표 시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신뢰의 소통을 둔다는 이야기가 서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현안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가 충분하게 논의한다면은 다 같이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과 공감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이 새 정부에서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네. 아직도 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 수업 복귀를 놓고 캠퍼스 안에서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복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이유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제도가 만들어낸 양쪽에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 저희 의료계, 또 대학, 교수님들 같이 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그러한 부분도 접점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내려졌던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면은 충분하게 그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지금 뭐 의료 교육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또 네. 의료계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역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오랫동안 지역이나 필수 의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해법을 주셨기도 하고 그 해법을 실행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지역이나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필수 의료 중에 특히 분만, 야간, 응급, 소아 이런 직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인가. 그게 결국은 필수 의료 수가라든지 지역 어떤 수가가 책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의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필수 의료 쪽에 더욱더 저희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료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사적 민사적 책임 부분에 대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의료사고 처리 청내법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인위적인 정책보단 이 의료진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새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실제로 공공의대 부분을 아마 논의하게 된 과정이 공공의료 부분의 역할과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해법 차원에서 하나를 제시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부분의 명확한 정의, 민간 의료가 어느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이 사전에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공의료의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공공의대가 일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 따라 추진한 정책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현 정부가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 대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사회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곳이 다 공공의대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지역의대를 원한다면은 이것도 현재 이천민 정원과 비슷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회적인 논의, 공론화 과정 이런 게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대화 채널이 복원돼서 의료 현장과 의대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